당신의 전화기에는 13개의 안 읽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 당신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언니 미안한데 내일 애 좀 봐줄 수 있어? 형, 이번 주말에 이사 도와줄 수 있지? 팀장님이 내일까지 보고서 수정해달래. 너 잘하잖아. 당신은 답장을 합니다. 응, 괜찮아. 그래, 갈게. 알았어, 내가 할게.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의 시간이 당신 것이 아니게 된 게 지난주 토요일을 떠올려 봅니다. 오전 9시 동생네 아이를 봐줬습니다. 오후 2시 친구 이사를 도왔습니다. 저녁 7시 회사 후배의 연애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밤 11시 집에 도착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의 시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당신 혼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겁니다. TV를 켰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사람이 쓸모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월요일 아침 당신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회사에 가는구나.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작년 생일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12명의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준비하고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생일에는요? 3명이 연락했습니다. 그것도 단체 카톡방에서 치읍키읔 한 줄. 당신은 그날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촛불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목이 메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착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다음 날 당신은 또 웃으며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괴롭습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당신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위험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착함은 자살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기 자신을 지워가는.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사랑은 독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이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입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 믿음, 이 저주, 이 감옥. 그것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 내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어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증명합니다. 나는 쓸모 있어. 나는 필요해. 나는 가치 있어. 하지만 그 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베풉니다. 더 많이 희생합니다. 더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점점 비어갑니다. 어느 날 당신은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사람이 낯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당신은 당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타인이 되려고 살았으니까요. 그만 좀 착해지세요. 살고 싶으면, 당신이 진짜로 살고 싶으면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심리학자 프리츠 펄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착한 것은 당신이 두려운 것이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착한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무서워서 착한 겁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전자는 선택입니다. 후자는 강박입니다.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을 때의 불편함이 싫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방어 기제입니다. 공격당하지 않기 위한 선제 공격. 내가 먼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겠지.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변형입니다. 가해자에게 잘 보여서 살아남으려는 본능. 문제는 당신 주변에 가해자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가해자. 나를 싫어할지도 모를 사람들. 나를 배척할지도 모를 세상. 그래서 당신은 먼저 항복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희생의 쾌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은 희생을 즐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괴롭다고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다릅니다. 희생은 당신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참고 있어. 나는 이렇게 베푸는데 아무도 몰라줘. 이 서사, 이 비극의 주인공 코스프레.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해자 정체 성빅텀 아이덴티티라 부릅니다. 피해자가 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피해자가 되면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바뀔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해. 편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존재 증명의 함정.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이상한 질문 같지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일을 하니까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어떻게요? 타인을 돕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이것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그래서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누군가의 인생에.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방법은 최악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 타인의 기억에 남으려는 것. 모순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의 친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말 유럽이 가장 위선적이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외쳤습니다. 기독교적 이웃 사랑, 박애주의 인류애. 니체는 역겨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다. 당신이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말로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니체는 거리의 파토스페이사스 어브 디스턴스를 제안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거리에서 나온다고. 당신이 상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당신 자신도 질식합니다. 적절한 거리. 그 거리에서 비로소 각자의 존엄이 보입니다. 니체는 또한 경고합니다. 동정은 약자를 약자로 고정시킨다. 당신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도울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의존적이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습니다. 당신은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니체의 핵심 개념, 힘의 의지 윌투 파워.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때 그들에게서 이 힘을 빼앗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냉정하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집니다. 다시 춥습니다. 다시 다가갑니다. 무한 반복.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외로워서 다가갑니다. 상처받아서 멀어집니다. 다시 외로워서 다가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고슴도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당신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다가갑니다. 찔리면서도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더 조심하면 안 찔릴 거야. 아닙니다. 가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가시를 숨기려 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고 위험하지 않은 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찌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모든 행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가혹합니까?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베푼 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거절한 한 번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 에픽테토스.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 뼈로 알았습니다. 그의 핵심 가르침.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 가능 당신의 생각, 판단, 행동. 통제 불가능 타인의 생각, 판단, 행동. 간단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간단한 원칙을 어깁니다. 당신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통제 불가능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저 사람이 고마워할 거야. 통제 불가능합니다. 내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통제 불가능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너는 노예가 된다.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반응에 묶인 노예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타인이 당신을 배신해도 당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 장폴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는 방. 세 사람이 지옥에 갇힙니다. 고문 도구는 없습니다. 불구덩이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사. 타인은 지옥이다 LENFER, CEST AUTRES.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을 대상화합니다. 타인의 판단은 당신을 규정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눈에 비친 당신을 살아갑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당신은 타고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착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오직 당신 자신의 두려움뿐입니다. 이제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선택적 무관심의 기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감사 에너지 오디를 하세요. 노트를 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을 적으세요. 각 사람 옆에 표시하세요. 이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0 이 사람과 있으면 그냥 그렇다. 마이너스 이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된다. 결과를 보세요. 마이너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결정하세요. 마이너스 사람들과의 시간을 50% 줄이세요. 사람들과의 시간을 50% 늘리세요. 하지만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 피해요?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줄이라는 겁니다. 업무 이야기만 하세요. 점심을 같이 먹지 마세요. 퇴근 후 술자리에 가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신중하게 쓰세요. 두 번째 마이너스 거절의 언어를 배우라.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이 문장을 100번 써보세요. 진짜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거절 연습장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 거절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할래? 마이너스 아니,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이거 좀 도와줄래? 마이너스 지금은 어려워. 내일이 있어서. 주말에 뭐해? 마이너스 그냥 쉴 거야. 거절할 때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방은 그 이유를 공략합니다. 바빠. 마이너스 그럼 내일은? 피곤해. 마이너스 금방 끝나. 이유는 약점입니다. 그냥 안 되라고 하세요. 안 하고 싶어라고 하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견디세요. 그 죄책감은 당신이 평생 훈련받은 조건화입니다. 거짓 감정입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주고 잊기 실험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적으세요.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정직하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 다음에 나도 도움받고 싶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기대를 명확히 인식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잊으세요. 일주일 후 다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괜찮습니까? 깨닫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것을. 네 번째 마이너스 자기 충족의 근원을 찾아라. 혼자 데이트를 하세요. 한 달에 최소 2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SNS에 올리지 마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 영화를 보든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나 혼자 뭐 하지?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세요. 그 너머에 당신이 있습니다. 성취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한 일. 내일 나 자신에게 주고 싶은 것.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평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인정.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5번째 마이너스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하라. 3번의 법칙을 적용하세요. 당신이 3번 연락했는데 상대가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멈추세요. 당신이 3번 약속을 잡았는데 상대가 한 번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면 멈추세요. 당신이 3번 도와줬는데 상대가 한 번도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멈추세요. 거울 관계 테스트를 하세요. 한 달 동안 상대방만큼만 하세요. 상대가 일주일에 1번 연락하면 당신도 일주일에 1번. 상대가 형식적으로 대하면 당신도 형식적으로. 한 달 후 보세요.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균형을 찾았습니까? 무너졌다면 그것은 애초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일방적 헌신이었을 뿐입니다.
6번째 마이너스 냉정한 관찰자가 되라. 3초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할 때 즉답하지 마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1초. 숨을 멈추세요. 1초.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1초. 그 3초 동안 물으세요. 나는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운가? 감정 라벨링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왜냐하면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때로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타인의 승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니체의 위버맨 12RMENSCH 초인. 그것은 근육질 영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자신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며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당신이 조금 덜 친절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경계를 세울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로소 인격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호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타인이 원하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자신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아니오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거절이 쌓여 큰 자유가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을 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찌르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자유를 응원합니다.